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박완주입니다. 11월 24일 정책 현안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방 비리 연료사업 3,150억 원 삭감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됐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감액 심사가 주말 이틀 동안 보류사항 소소위원회의 심의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육문화체육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와 49개 부처에 대한 1차 감액 규모를 보면 상임위원회 삭감 과정에서 1조 원을 삭감했으며 예결위에서 2,140억 원을 추가 삭감시켰고 보류사항 소소위원회에서 추가로 425억 원 삭감해 총 1조 3천억 원의 감액을 했습니다. 사자방 비리 연료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심사하였고 대부분의 핵심 사업을 삭감해 총 3,150억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수자원공사 이자 보전 3,170억 원과 방위사업청 21개 사업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로 추후 결정될 예정으로 사자방 삭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했던 1조 원가량의 삭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4대강 뒤처리 및 아류사업의 본질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 하천 유지보수 사업에서 250억 원, 경인 아라뱃길 사업 지원에서 100억 원을 삭감했고 해외 자원개발 사업 중 유전개발 사업 출자에서 580억 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에서 338억 원, 해외 자원개발 융자 사업 100억 원, 방위사업청 무기개발 및 구입을 위한 17개 사업에서 총 1,560억 원 등을 삭감했습니다. 국회의원 수당에서 11억 3,100만 원의 예산을 감액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대통령과 장차관 등 고위급 공직자의 수당도 고통부담 차원에서 인하를 제안한 상황으로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 감액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류사항으로 남겼던 126개 사업 중 56개 사업에 대해 확정했고 간사협의로 70여 건을 위임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미합의 쟁점 사업에 대한 간사협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2+2 협상이 재개됩니다. 이번에는 김재원 수석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논의 결과에 대해 뒤집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예산 증액 3대 기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년 예산안 증액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늘리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예산은 줄일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위기의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예산 증액 3대 기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포괄 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예산 200억 원, 전국 6만 개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603억 원 증액 편성이 속합니다. 특히 경로당 냉난방비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핑계로 부류 정권을 자인하며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전액 삭감했던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살려내어 추운 겨울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 예산입니다. 고용창출 지원사업 예산에 1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규직 전환 유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정액 지원, 지원 규모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 밖에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3,500억 원을 증액하고 희망리본 사업 277억 원 증액 편성이 이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새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안전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윤일병 사건을 비롯하여 국내 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기 위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등 병역문화 및 생활여건 개선 사업 예산 6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들이 사는 곳에 관계없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 사업에 4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 예산을 꼼꼼히 챙기고 낭비성 예산을 철저히 막겠습니다.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라는 원칙 아래 어르신 효도 예산, 소외계층 고용 안정 예산, 국민 안전 예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12월 2일 자동 부의에 대한 시간적 압박이 슬슬 가동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압박에 못 이겨 대충 힘이 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며 새누리당 또한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예산안 수정안, 예산안 강행 처리 시나리오를 포기하라는 점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은 합의되지 않은 안건에 대한 야당을 압박하고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할 계획이라면 당장 포기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일주일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서민과 민생을 위한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진상규명특별법 후속 조치로 이번 주부터 배보상 문제에 대한 여야 간의 협의가 예정되어 있고 내일은 진상조사위원회 추천을 위한 5인 협의체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5인 협의체는 10월 31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수석 부대표, 정책위 의장, 전해철 의원 등과 유가족 대표와 유가족 대리인으로 구성된 기구를 만들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하자는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에서 정부가 만든 세월호 피해 구제 대책특별법 초안에 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 책임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는 인재이며 관제입니다. 이미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듯 컨트롤 타워 없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소중한 생명 295명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9명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눈물을 흘리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까? 지난 7, 8월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배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있고 지난 31일 여야 합의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논의라고 명시했습니다. 피해 구제 규모 또한 물적 피해에 대한 임의 규정화로 상당 부분 축소시킨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측 이심입니다. 새누리당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건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 볼 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피해구제 대책특별법에 배상을 넣지 않는다는 것에 절대 반대합니다. 법인세 원상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휴일에도 계속 가동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서민 증세로 여겨지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고 있고 법인세 원상 회복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는데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이 발표한 3대 패키지 법인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담은 법인세법, 배당소득 환류세제와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 조세 특례 제한법에 대해서조차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담배 하나에도 개별 소비세를 붙여 서민 주머니를 탈탈 털어보자는 의미이면서 왜 재벌, 대기업에게 깎아준 법인세를 다시 원상 회복시키자는 데 반대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담배에 붙는 세금에 대해서도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개별 소비세를 붙이게 되면 담배세 중 지방과 국가에 들어가는 세금 규모가 역전됩니다. 국가가 걷어 지방에 나눠줄 생각 말고 소방안전세로 지방정부의 주머니에 들어가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서민 증세도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서민에게 고통을 나눠지라고 하면서 재벌 대기업에게 감면해 주었던 법인세는 그대로 두고 깎아줬던 법인세는 그대로 두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한 것을 국민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모자라는 세수 연평균 9.6조 원을 법인세 원상 회복으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 원상 회복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의원들이 4대강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는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 마시라고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래 그렇게 돼야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에게 묻습니다. 4대강 국정조사는 없습니까? 여야 간에 합의된 사항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답하겠습니다. 4대강 국정조사 없다고 합의한 바 없습니다. 4대강뿐만 아니라 자원외교, 방산비리까지 4자방 국정조사 반드시 하겠습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에너지협력 외교 지원협의회를 만들어 총 18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정권 실세들이 직접 VIP 자원 외교를 추진했고 그 결과는 참혹할 정도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수치와 국민 모두의 평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에게 말했듯이 4대강이든 자원 외교이든 비리가 있으면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 그것이 사자방 국정조사의 원칙이며 방향입니다. 4대강이든 자원 외교이든 떳떳하게 국정조사를 준비하십시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말씀드립니다. 국조를 하면 하는 거지 공무원연금 개편이랑 파토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불쾌하셨다고 하는데 파토는 없습니다. 빅딜은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편과 빅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이미 수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빅딜은 없습니다.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사자방 국정조사 반드시 시작하여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국민 열세, 국부 유출의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